자, 두 번째는 100% 연결 논증하지 않는다. 이거 수학의 기본 발생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안 배웁니다. 연결 논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수학의 기본 룰이에요. 제가 보통 뭐 어디 가서 수학 강사가 아니라 저는 수법 강사입니다. 수학하는 법 강사입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바로 이게 연결 논증을 얘기를 해요. 논증이라는 얘기를 들어는 봤는데 이게 체화되고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수학의 기본 룰은 뭐냐면요. 이것이 아닌 것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수학의 기본 룰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건 수학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잔머리와 꼼수 잘 쓰는 배우를 배우고 소통불능의 카스트 계급을 만들고 미적분 확률 통계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미적분 확률 통계가 발견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아인슈타인도 친구와 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중국의 산학은,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까지 산학을 배웠죠. 이 산학은 중국의 구장산술과 주비상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학문이에요. 이거 사이비입니다. 사이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매스매틱스, 서양의 수학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경험하고 배우고 이런 거는 사이비 수학이라는 거예요. 산학을 기반으로 수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산학하고 수학을 보면 산학에서 만든 모든 것은 수학에서도 다 발견했습니다. 근데 산학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도 수학은 계속적으로 발견해 나갔죠. 그리고 산학의 이해 방식이 있고 수학의 이해 방식이 있는데 수학의 이해 방식으로 산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학의 이해 방식으로 수학을 이해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미적분 확률 통계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지금 좀 거칠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있죠. 이것은 산학도 발견했고 수학도 발견한 부분입니다. 제 주장은 뭐냐면 초중 과정을 형식적 조작기, 보통 13살쯤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뭐 아인슈타인이나 루소나 뭐 비트겐슈타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했듯이, 기록을 보면 그런 식으로 공부했듯이 이것들을 수학적 방식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르치냐면 산학, 그러니까 초중과정을 산학으로 이해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적분의 확률 통계나 이런 부분은 산학이 도달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띄엄띄엄 또 얘하고 전혀 다르게 수학적 방식으로 증명을 하든가 말든가 막 이래요. 이 잡탕밥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게 어떤 것이 올바르냐면요. 이 산학, 초중과정, 초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수학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수학적 방식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이 연결 논증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아닌 것으로, 사실 이것이 아닌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것이죠. 둘 다 이것인데 이것이 아닌 것처럼 현상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것의 관련성을 탁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게 이제 연결 논증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친구하고의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중국의 산학은 서양의 수학처럼 발전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 아인슈타인 스스로 답을 냅니다. 그건 바로 중국의 산학은 논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논증이란 건 뭐냐면요. 자, 논증이라는 것은 좀 더 정교하고 깊은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자, 삼각형이 있는데 이것의 외심이 뭐니? 자, 이걸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들이 나중에 점점점 달라지는데요. 이것을 이제 아까 배웠던 타입으로 배우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세 점에서 같은 거리가 있는 점을 찾아봐. 힌트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이 두 점에서 거리가 같아.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생각해보고 배운 학생, 그 학생과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떻게 배웁니까? 보통은 외심을 어떻게 배우냐면요. 삼각형의 세 변에 잘 배운 사람이 이렇습니다.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고 이 외심에서 이 거리는 다 같아. 이 거리는 다 같아. 자, 이렇게만 알았다면 연결 논증이 안 된 거죠. 근데 물론 조금 괜찮게 배운 사람들은 이걸 논증을 합니다. 한 전체 학생들 물어보면 한 10%에서 20%는 하고요. 한 30%에서 40%는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실제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이유를 이걸로 설명하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여기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가 A고, 자 이거 공통이니까 여기는 B고요.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A 직각 B, 여기도 A 직각 B에서 SAS 합동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SAS 합동이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으로 설명해도 돼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길이가 같다. 여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것이 아닌 것으로 연결해 설명하죠. 이게 수학 공부의 기본 룰이고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의해서 수학이 만들어지고 쌓여온 거예요. 그 지식들이. 근데 이걸 우리는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이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룰을 공부하면요. 어떤 수학 개념이든 이것이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이것이 일관적으로 수학 개념에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게 강해지는 거죠. 처음엔 힘들지만 모든 개념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것이 강해지겠죠. 근데 그냥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세 변에서 길이가 같아라고 보통 배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여튼 올바른 수학 개념 공부가 아닙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앞에 설명했죠? 이거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SAS 합동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논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아닌 것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을 연결 논증이라고 해요. 제가 처음부터 부탁드린 게 정답 중심으로 가면 지금 당장에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이들이 만든 시험 문제를 맞추려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 외심이고 외심에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같다라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여기 문제들을 더 빨리 풀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 교육체제에서 이거를 100% 정말 올바르게 가르치기는 정말 힘들어요. 저조차도 이렇게 안 해요. 한 6개월 정도는. 6개월 정도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점점 해서 나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그것을 재밌어해요. 우선. 자, 그래서 100% 연결 논증, 이것이 우리가 수학 개념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100% 연결 논증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100%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결 논증이 안 되면, 대표적으로 연결 논증을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삼각형의 원의 반지름이 r인 원의 원둘레가 2파이 r이고 파이가 3.14 정도 된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연결 논증이 안 됩니다.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물론 이거 96각형까지 띄워가지고 저는 합니다. 이것도 하는데 나중에 이거 사각형과 육각형 사이나 아니면 자로 재가지고 이걸 재가지고 대충 3.14다. 이게 연결 논증이 아닙니다. 연결 논증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아닌 것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걸 못하면, 연결 논증을 못하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못한다. 너희 수준에서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거 너희가 관심을 갖고 한번 해봐라. 하면 어마어마한 거다. 왜 ER이 지름이죠. 지름에
3.14배 정도가 원 둘레의 길이가 되는지 한번 너희가 해봐라. 아직은 못한다라고. 지금 못한 거다. 정확하게 수학을 이해한 게 아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다라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완벽한, 지금 이 파이를 나는 완벽하게 알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올바른 개념 공부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그 블랙홀화에서 참 이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미 이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찌됐든 제가 좀 뭐 어벙벙하게 얘기합니다만 이것을 좀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0% 개념 연결 논증 중에서 좀 안 되는 부분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중점을 잡아요. 중점을.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습니다. 중점을 잡은 후 이 변과 이 중점에서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다. 그러면 이걸 보통 어떻게 가리키냐면 SAS 닮음으로 가리키는 분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거봐. 그러면 여기가 1대1이면 여기도 몇 대 몇이겠어? 1대1이요. 오케이. 문제 풀자. 자, 이렇게 하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생각거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SAS 닮음, 이것이 아닌 것으로 연결하죠. 이걸 이용해서 이걸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제 책도 정확하게 공부해보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 요거 다음에 보는 게 그 내분점 연결 정리죠. 여기를 뭐 m 대 n으로 내분하면 평행하게 그으면 여기도 m 대 n이고 여기는 m 대 n 플러스 n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 그으면 여기 평행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m 대 n 플러스 이 성질이 있어요.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연결 정리 아니라 내분점 연결 정리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것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을 뭐로 설명하냐면요. 주어진 개념이 있겠죠? 이것이 아닌 개념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주어진 개념이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삼각형 넓이로 이걸 설명한 다음에 이걸로 SAS 닮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SAS 닮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거는 뭐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가 1대1이면 여기가 1대1인 거 당연하다. 근데 이제 이쪽에 많이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 정답에 많이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1대1 맞지 않느냐.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교하고 깊은 생각이냐. 이게 1대1인지 1대 0.9군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같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또 설득을 시키면 이걸 가르쳐 줄 때 주어진 개념은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삼각형 넓이 한번 아는가 볼까요? 이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만 이걸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80%는 10명이 8명은 잘 알지 못해요.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요. 지금 만약에 아이가 삼각형 넓이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해 보려면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이가 한 명이면 그 아이 한 명 알면 다 아는 것 같고 그 아이 한 명 모르면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10명에 한 2명은 정확하게 알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10명에 8명은 개념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삼각형 넓이 공식이 뭐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배우든가 아니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뭐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밑변이 어디냐? 그러면 밑변이 어디냐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하는 아이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이런 거 뭐 조금 응용 문제 나오면 하나도 못 풉니다. 그런 학생은. 밑변은 사실 어디입니까? 사각형의 세 변 중 하나죠. 이게 밑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밑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밑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밑변일 때 높이는 어디니라고 그려보게 하십시오. 이게 밑변일 때 높이가 어디니? 이게 밑변일 때 높이가 어디니라고 체크할 수 있으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제가 경험하는 개념은 이것도 이 수준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공통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밑변과 높이, 이게 밑에 있는 변이 아니니까 사실은 좀 이야기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 말 자체를 좀 바꾸는 게 좋은데 헷갈리죠. 밑에 있는 변 같잖아요. 근데 세 변의 길이 중 어느 거든 이것에 해당할 수 있죠. 그리고 밑변이 결정됨으로써 높이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는 뭐냐면 이 공통의 속성, 개념이 뭐냐면 밑변이 결정됐을 때 밑변의 대응 꼭지점에서 밑변이나 밑변의 연장선에 그은 수선이죠. 제가 한 말을 지금 다시 한번 재진술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삼각형의 넓이 공식 그 자체 단편적으로는 이해한 겁니다. 자, 얘를 밑변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밑변의 대응 꼭지점으로 가야죠. 그래서 대응 꼭지점에서 이 밑변이나 밑변의 연장선에 그은 수선. 자, 이걸 우리가 높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밑변으로 보면 밑변의 대응 꼭지점에서 수선이니까 이걸 우리가 높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해야만 사각형의 넓이를 아는 것이고,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뭐 무게중심이라든가 지금 이 중점 연결 정리라든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들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피타고라스 정리와 사각형의 넓이가 전혀 관계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대부분 지금 개념이.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없이도 더 훌륭하게, 더 빠르게, 정말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는 학생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요. 그래서 올바르게만 하면 지금 노벨 물리학상이나 뭐 의학상 쪽 하나도 없죠. 그쪽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수포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뭐만 없어지면 이것만 없어지고 이것만 제대로 공부한다면. 지금은 이것만 제대로 공부시킬 수 없어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적정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됩니다. 비슷한 문제 나오니까요. 비슷한 문제 나와서 풀고 좋아하는데 그게 전 좋은 게 아니라고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처음 보는 문제를 너희가 풀었을 때 그게 수학적인 거다 생각을 해서 비슷하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제도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바뀌면 정말 수학 사교육 다 없어질 거고요. 정말 좋아질 겁니다.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수학 개념을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죠. 자, 이거를 정교하게 왜 정확하게 1대1이냐 풀어보게 합니다. 힌트는 삼각형의 넓이죠. 자, 삼각형 넓이로 풀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보조선을 만약에 이렇게 그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 자, 밑변과 높이, 수선이죠. 자, 이걸 밑변으로 보면 대응 꼭지점에서 수선하면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 넓이가 A면 이 넓이가 A예요. 자, 넓이 잘 모르는 사람은, 삼각형 넓이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해할 수 없겠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삼각형은 밑변이 얘고 높이가 대응 꼭지점에서의 높이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평행하다고 그랬죠. 이 수선의 길이고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밑변이고 평행하니까 또 여기 수선금.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이 수선의 길이는 다 같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밑변과 높이가 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넓이도 A입니다.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비교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넓이가 같은데 이거를 밑변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의 대응 꼭지점 얘고 이것의 대응 꼭지점은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수선을 그은 길이가 같으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도 같을 수밖에 없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얘기하는 수학 개념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이게 정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뭐 대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나요? 온통 여기다만 시간을 쏟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중점 연결 정리는 따로 알고 사각형 넓이만 따로 하는 아이와 이것 둘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가 더 정교하고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장차. 그리고 장차 정교하고 깊게 자꾸 생각하면 그 아이가 과연 수학 점수가 낮을까요? 네, 수학 점수 높을 수 있습니다.